이제 스님한테 이제 중도수행을 배웠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중도수행 2를 배웠을 때, 그때 이제 오온 반조랑 서법 반조,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뭐 사성제 반조 이렇게까지 배웠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어떤 좀 유튜브 강의 같은 거 좀 보면서 질문의 힘을 좀 뭐 느껴봐라 이런 강의를 들었던 거가 조금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제가 이제 오온 반조할 때도 그걸 조금 적용을 시켜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욕망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온 반조를 할 때 통제하는 욕망이 내 것이 아니다. 그런 게 저는 지금까지 뭔가 계속 그거를 반조하는 게 약간 좀 세뇌하는 느낌이 좀 들었어갖고 이번에 좀 방법을 조금 바꿔본 게 뭐 통제하는 욕망이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정말로 통제하는 성격, 통제하는 욕망이 내 것이 아닌가, 정말 이게 맞는가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보자는 질문을 좀 던지는 방식으로 바꿔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전에는 되게 많이 생각하던 게 그냥 간단하게 뭐 예를 들면 통제하는 욕망은 내가 남을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어리석음 때문에 생긴 게 아니므로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요약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지만 이제 제가 그 어리석음 못 버리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괴로움 겪고 있어서 그래서 그 어리석음을 버리자 이런 식으로 좀 반주를 하니까 그럼 이제 머리가 덜 아팠고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익에 대해서도 그 전까지는 이익을 못 느꼈다가 이렇게 좀 하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제 인적으로 좀 고질적인 번뇌가 이제 통제하는 성격이라 욕망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내 것이 아니라고 이제 조금 마음으로 와닿으니까 뭐 선법이 생겼다기보다는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나는 왜 이렇게 통제하는 욕망이 많을까 이렇게 자책하는 좀 화도 나고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내 것이 아니다 좀 이해하니까 뭔가 위안을 받는 느낌이어서 요새는 이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괜찮은지 질문드립니다. 예, 그것도 좋아요. 그 이제 우리가 어떤 걸 반조한다는 거는 보통 이제 또 이런 이제 반조나 이런 걸 잘못하면은 좀 학문하듯이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뭐 이제 우리가 가이드를 이렇게 해주니까 그 가이드대로 그냥 이제 이론적으로 막 이렇게 짜직 끼 맞추듯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스스로가 의문을 던져가지고 내가 여기 자꾸 집착하고 있는데 왜 여기 집착하고 있을까라고 이제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면서 내가 이 대상에 대해서 내가 뭐 예를 들면 이거에 집착을 하고 있으면 그 집착하는 그 대상에서 내가 뭐를 얻고자 하고 어떤 거를 내가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의문을 가지고 접근하면 자기 스스로 뭔가를 찾아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정해진 답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하면은 자기 지혜가 발동하기 시작하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이제 내가 이거 계속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통제하는 그런 욕망이 강하다. 뭔가 세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제어하고 싶고 이런 것이 강하다 치면 근데 내가 이제 이거를 통제해서 일단은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도대체 뭔가 한번 생각해 보면 또 그걸 통해서 그냥 내가 뭐 조금 우쭐하고 내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고 또 근데 내가 통제하려고 하다가 그게 통제가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거기서 오는 수많은 고통들이 있잖아요. 뜻대로 안 되면 막 불편해지고 상대에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면 막 그 사람에 대한 불만도 생기고 악의도 생기고 그래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 보면서 이 욕망이 이런 해악이 있구나. 그리고 실제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우리가 실제로 이래 주변을 보면은 내가 사실 이 세상에 있는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서로가 굉장히 복잡한 조건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는데 그거를 내가 원하는 데 다 통제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아무리 당장 나부터도 내 자신을 내가 원하는 데 통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타인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업이 있고 또 업에 따라 살아온 자기가 익혀온 습관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건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이게 내 그냥 욕망일 뿐이지 현실적으로는 그게 이제 가능하지 않다는 거. 그게 이제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자꾸 깊어지면 그게 무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우리 실제 우리가 접하고 있는 상황, 일 속에서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왔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될 수 없는 거를 내가 되고자 하고 집착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이면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만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내가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그런 이해들이 점점 쌓이다 보면 이제 내가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는 욕구가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욕망일 뿐이지 실제 그거를 그렇게 통제한다고 해서 나한테 돌아오는 게 별로 큰 이익도 없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좀 우쭐하거나 잘난 체하거나 이런 정도지 실제로 그게 이제 뭐 그렇게 큰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실제 나한테서 일어나는 일 속에서 그런 통찰들을 이해가 깊어지다 보면 내가 진짜 이거는 더 이상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 큰 이익도 없고 할 수 있는 거라면 이제 내가 어느 정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걸 내가 통제하려고 한다. 이런 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일어나고 이런 욕구 때문에 수많은 괴로움들도 일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도 주고 나한테도 피해를 준다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점차 이해하다 보면 그런 거에 대한 마음들이 쉬어지고 또 이거를 좀 이론적으로 정리해 보면 원래 이 세상은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내 마음대로 될 수 없는 것들이고 통제할 수 없는 것. 그게 이제 무아의 의미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아무리 건강하기를 원하고 건강해지기를 바란다고 해서 항상 그래 되진 않거든. 그리고 뭐 죽지 않길 바란다고 해서 내 통제에 따르지 않아, 이 몸은. 그리고 뭐 우리 마음이라는 것도 어떤 외부의 자극이 있으면 또 거기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또 마음이 이미 일어난 마음을 사라지지 말라고 아무리 사라지지 말라고 해도 사라질 수밖에 없고 또 괴로움이 일어나지 말라고 아무리 내가 예를 들어서 또 어떤 조건이 됐을 땐 괴로움 느낌이나 괴로운 마음이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전적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걸 이제 많은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그런 실제 우리 삶 속에서 그런 통찰들이 쌓이다 보면 그런 게 이제 완전히 우리 마음에서 이게 이제 이런 순간적으로 그걸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또 이해했다 치더라도 조금 지나다 보면 또 까먹어요. 또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욕망이 작용하고 그럼 또 그걸 다시 정신 차려갖고 그 지혜로서 이걸 내려놓고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에 더 이상 쏙지 않는 우리 지혜가 좀 정착되게 되면 이제 거기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거사님 말대로 한 번쯤 그거를 정말 이게 뭔가 이거에 진짜 내가 어떤 걸 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자꾸 이걸 거머쥐고 있는가 이렇게 자기에게 의문을 던져보는 그런 방법은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야 그게 이제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상계 실제 경험 속에서 그 속에서 지혜를 이제 발견하는 그 속에서 뭔가 세상에 정말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진리를 발견하는 그런 게 이제 진짜 의미 있는 그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